두 번째 우리 양군희 작가님. 네. 아 그나저나 저기서 자꾸 뭘 왔다 갔다 하시면 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예요? 어머 네. 어머. 아 카메라 감독님 이거는 좀 편집 좀 해주세요. 아이고 너무 떨려가지고요. 한 30초만 할게요. 어머 떨리셔서 맥주 직접 드시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술을 끊었는데요. 오늘 그 카메라 앞에 난생 처음 서가지고 너무 떨려가지고 아까 일하시는 분께 어머, 어머. 캔맥주 한 잔 부탁했어요. 이건 편집. 아 절대 편집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잘 하겠는데 저거는. 아니 이거 공영방송에 나가면은 저 정말 굉장히 지탄 받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공영방송과는 전혀 상관없는 유튜브 너튜브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고요. 뭐 이렇게 저는 사실은 정의갑과 함께하는 미술 이야기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지향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들이 뭐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캔버스 앞에 쓰시는 전문가시니까 떨리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직접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하는 건 떨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그러시죠. 연기할 때는 카메라 안 보고 연기하거든요. 카메라 보면 NG예요. 카메라 눈이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그럼 NG가 돼요. 왜냐하면 저 배우님께서는 그 사극이나 이런 거 하실 때 그 대사는 잘 외워집니까? 아직까지 뭐 기억력에 크게 문제는 없어서 외우는 데는 좀 똑똑하시네요. 똑똑하진 않고요. 뭐 이제 그게 진짜로 이만큼을 떼우는 거예요? 아니면 짤막짤막 한 타막 한 타막을 해서? 아닙니다. 전체 뭐 2장이든 3장이든 4장이든 한꺼번에 쭉 다 외웁니다. 너무 신기하다 정말. 아닙니다. 다 먹고 살려면 다 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면 다 외워지고요. 안 외워지면 외워질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뭐 잠깐 뭐 번외에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 대본을 외웠나 안 외웠나를 저는 어떻게 체크하냐면요. 잠자기 전에 이제 잠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시작하지 못하자 그럼 못 외웠구나. 그리고 눈 뜨자마자 끝. 오케이 외웠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럼 외운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외우는 거는 첫 번째고 사실 연기는 외우는 것 같고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 순간에 맞닥뜨리는 어떤 상황에 대한 진실 뭐 이런 것들이 뭐 있는데 뭐 외우는 거는 기초적인 거죠. 근데 외우는 건 다 가능합니다. 선생님도 가능하세요. 전혀 문제 근데 없어요. 우리가 저 지금 미술 시간인데. 말씀하세요. 궁금한 게 있었어. 이래 보면 드라마 속에 보면은 왜 그 표정 연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래 하면서 왜 자기가 눈이 실룩실룩 한다든지 이런 거는 자기 개인의 그 개성입니까? 이게 나오는 게? 아니면 그게 눈 실룩실룩 거린다 뭐 이런 게 나옵니까? 아침문에 작가가 뭐 눈을 실룩실거린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는 시나리오는 많지는 않고요. 이제 배우 스스로가 그 상황 속에서 연기를 하다 보면 그것이 그냥 표현되어지는 것. 그것을 카메라 감독이나 또 감독이 열심히 잡고 있다가 그게 좋아서 그걸 쓰는 것. 그런 게 이제 어떤 자연 발화적인 어떤 연기의 어떤 첫 번째 속성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배우 스스로가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미리 좀 가지고 연기를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요. 연기는 저는 정답이 이제 없어요. 뭐 예술의 정답이 뭐 없듯이 그래서 연기를 찾아가는 방법적인 것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자연 발화적으로 그런 어떤 생동감이 생기거나 아니면 머릿속으로 먼저 연상을 해서 이런 걸 여기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배우의 어떤 상상력이나 또는 감독이 미리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인지해가지고 그렇게 연기를 주문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일단은 우리 맥주를 열심히 혼자 홀짝홀짝 하고 계시는 우리 양구희 선생님 많이 떨리세요? 지금도 조금 떨려요. 그래도 많이 조금 안정됐네요. 그러세요? 네. 알코올에 도움이 좀 있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이렇게 이쁘게 또 이렇게 좀 얼굴에 뭘 좀 바르셨어요? 네, 오늘 그 난생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선다고 해가지고 아까 그 분장 전문하시는 분이 한 1분 30초? 30초 정도 하셨어요. 제가 오늘은 많은 변신을 했습니다. 아까 그분이 전문가세요? 그 분장해 주신 분이요? 네네. 비전문가처럼 보이던데요? 전혀 비전문가처럼 보였습니다만 전문가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허옇게 떡지고 가게 하는데 그게 전문가입니까? 비전문가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 이게 살짝 양력을 좀 봤습니다. 우리 또 양구희 작가님은 동양화에서 서양화로
네. 또 변신을 꾀하셔서 만나셨고 또 재밌는 양력이 이제 고향이 여기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포항인데 제주도에서 네. 예, 태어나신 거죠. 네,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나셨는데 포항으로 넘어오셨고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먼저 그럼 어떤 얘기 좀 먼저 해볼까요? 제주도 얘기 좀 먼저 해볼까요? 제주도 그 제주도에서는 그 태어나서 어디서 태어나? 제주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글쎄요. 예. 한림이라고 가보셨어요? 한림, 애월, 협재 네. 쭉 있잖아요. 곽지, 비양도가 있고요. 비양도. 예, 세계 최고의 바다, 에메랄드빛 바다, 비양도 협재 해수욕장. 협재 해수욕장. 거기 바닷빛 보면은 깜빡 죽습니다. 아 정말 너무 좋습니다. 하와이보다 더 좋아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약 그 한라산 쪽으로 8km만 가면은요 이시돌 목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시돌 목장 있죠. 이시돌 목장 있습니다. 여기가 금악인데요. 지금 현재는 그 금악오름이 그 핫하고요. 그다음에 패러글라이딩 그 착륙장이 있어요. 그래서 금악봉에 올라가서 패러글라이딩도 즐기시고 그다음에 뷰가 또 굉장합니다. 그 금악봉에 431m거든요. 고지가. 거기에 올라가면은요. 그렇네요. 저쪽에 중국도 보이고요. 에이, 부산 앞바다도 맑으면 보입니다. 에이, 그건 좀 과하신데요. 아니요, 진짜. 보이겠죠 뭐. 네네. 보이나 봅니다. 중국이 보인다고요? 네, 제주도에서요? 네, 중국도 보이고요. 부산에서는 일본 보이잖아요. 네, 일본도 맞아. 보이세요. 네, 일본도 보입니다. 보여요. 보입니다. 오케이. 진짜 어. 진짜로 보여요. 네, 네, 보입니다. 부산에서는 대마도가 네, 보이죠. 보여요. 아니 근데 거기 430까지 올라가서 그 중국이 보이려면 눈이 한 6.0 시정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몽골리안이 돼가지고 6.0 쫙 있는 거 보여야 되는 거 다만 이제 아니에요? 기상 이제 300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태어났는데 네. 어릴 때부터 그 거의 30년 동안 거기서 자랐어요. 네. 네. 뭐 어릴 때 기억으로는 어떤 공책이나 이런 걸 주면은 앞에서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뒤쪽부터는 만화를 그렸어요. 뭐 주로 뭐 트럭이라든가 군인 뭐 또 이런 뭐 사람 뭐 간단한 풍경 이런 걸 그게 그리는데요. 기억이 몇 살 때의 기억까지 있으세요? 그림을 막 내가 좋아해서 많이 그렸다는 어떤 그런 그러면- 기억들은?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까지는 계속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공책 뒷장에다 매일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 연습장 같은 거 보이면 또 그리고요. 그래서 어쩌다 아버지께서 그 공책 검사를 가끔씩 하셨어요. 오, 네. 공부 잘하셨잖아요. 그건 발표 안 할게요. 아니 아까 말씀하셨어요. 공부 잘하셨다고. 그래서 부모님께 많이 혼났어요. 그림만 그리, 야, 지게 공부 안 하면 네. 넌 이때 네, 공부 공부 그냥 안 하고 그림만 그리다 보면 그리는 장수가 반을 초과해서 그 수업 시간에 적은 내용보다는 뒷면에 그림 그리는 양이 더 많아져 버렸어요. 네네네네. 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축구나 육체적인 건 싫어했는데요. 이렇게 뭔가 그리고 꼼지락 그린다고 할까요? 낙서하고 이런 거 참 좋아했거든요. 혹시 집안에서 선생님이 아시는 집안 내에서 누군가 그림을 그리시거나 좋아하셨던 어떤 친인척 중에 누가 있으실까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었고요. 그럼 거의 그러면 형제분은 어떻게 되세요? 형제는 이제 양 작가님 형제분. 밑에 여동생만 셋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림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전혀 없나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순수히 그냥 순전히 양 작가님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자연발화적으로 그림이 이제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부모님도 뭐 좀 독특하다고 해요. 뭐 키에 비해서 손발도 크거든요. 손발도 크고 네. 이제 뭐 뭐라고 할까요? 어렸을 적도 막 뛰어놀고 싸움박질하고 축구하고 부딪히면서 하는데 저는 그런 쪽보다는 막 그렇게 꼼지락거리고 뭐 낙서하고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저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나면서 계속 그림에 대한 어떤 공부를 이제 그때부터 직접적으로 하셨습니까? 그래서 집안이 형편 어려워가지고 고등학교는 이제 그 전문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공고를 가서 전기를 또 전공했어요. 아, 전기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전기 회사에 잠시 또 다니다가 네. 이게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미술 공부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정말 원하는 걸 그때 찾으셨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 좀 늦은 편이죠.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사실 오늘 소 테마가 전공을 배반한 작가님들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양 작가님이랑 히스토리가 좀 비슷해요. 집안이 좀 어려워서
저도 고등학교를 좀 실업계를 갔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집안에 어떤 뭔가 좀 보탬이 되기 위해서 먼저 좀 취직도 해봤었고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뭐 전공을 저도 이제 공대를 처음에 갔었거든요. 공대를 다니다가 이건 뭐 물론 장학생이었는데 장학생이었는데 그때 이제 우연한 기회에 연극을 접하게 되고 진짜 이 길이구나를 제가 다시 이제 돌아왔었고 뭐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제 전공을 바꾸고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이게 우여곡절이 좀 많았는데 이런 거 말씀 들으면서 저랑도 이렇게 좀 어떤 좀 등치 좀 되고 이렇게 좀 그런 느낌들이 좀 있네요.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 선생님이 그 원하지 않았던 공부와 원했던 공부를 시작하면서 느꼈던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느껴져서 개인적으로 저도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면 미대를 좀 이렇게 가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형편도 조금씩 나아지고 그래서 이제 미술대학은 이제 회화과가 아니고 미술교육과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미술 교육. 네, 그래서 이제 그 전공을 하고 졸업하면은 이제 교사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교직이수 하셔가지고 최고입니다, 미술 선생님. 네, 그래서 거기서도 전공이 나눠지는데 교수님께서 군이가 너는 동양 그 당시에는 한국화라고 안 하고 동양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는 동양화를 좀 해라 적성에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때 동양화 전공을 했죠. 왜 그 교수님께서는 동양화가 적성에 맞다고 추천 비슷하게 하셨을까요? 그때 이제 동양화, 서양화, 뭐 디자인 이런 비율도 있고요. 또 평소에 1, 2학년 때 실기나 미술 수업 시간에 관찰했던 걸 이제 근거로 해서 그렇게 추천을 하셨나 봐요. 우리 양 작가님의 본인의 의사는 거기는 별로 투영이 안 되는 저도 건가요? 어느 정도 이제 한 70% 정도는 이제 그런 쪽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동양화를 그럼 얼마나 작업을 이렇게 해오셨었어요? 졸업하고 한 10년 동안 했어요. 10년 동안 미술 선생님 하시면서? 네, 하다가 갑자기 또 어른이 됐는데 사춘기가 좀 걸렸어요. 그래서 몇 살에 사춘기가 오셨어요? 그래서 뭐 그림도 다 손 놓고요. 뭐 많이 읽기도 하고 막 갈팡질팡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유화를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화방에 가서 그 당시 거의 한 30만 원어치 그 유화 물감 재료를 구입해가지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유화 물감 30만 원어치면 우리 김 작가님 많은 건가요? 양이? 그 당시에는 시대가- 그 당시가 언제예요? 그 당시가 언제예요? 80년대, 90년대. 그 당시가 지금부터 한 12년 전쯤 됐어요. 12년 전 지금 아니 원래 물감이 비싼 거잖아요. 근데 30만 원어치면 많은 양인가요? 전문적으로 서양을 하시는 분보다는 작겠죠. 입문하는 입장에서의 재료를 사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아주 작은 튜브 물감 참고로 한국화 그게 동양화를 하면 먹 하나 가슴지. 그치 먹을 거래 있잖아. 재료비가 아주 간단한 거. 아, 30만 원에 뭐 엄청나게 가만있어 봐. 그러네요. 한국화는 이제 먹이만 있으면 이제 몇 년 가죠. 그러니까 계속 갈면서 쓰는 거잖아요. 먹물이 투자를 많이 하신 거. 많이 하신 거예요? 30만 원? 그래가지고 이제 유화를 하니까 표정이 예술이셔서 지금 좀 전에. 또 아내가 굉장히 좀 싫어해요. 돈 많이 들어간다고. 아하. 그래서 요즘 집에서 제가 밥도 많이 하고 청소도 많이 하고 그래요.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래도 미술 교사로 오랫동안 교직에 계셨는데 공직하셨는데 참 왜 그러세요? 네. 그때 요즘에 만만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에서 이제 이쪽 포항으로 바로 넘어오신 거예요? 네. 30년 제주에서 30년 생활하고요. 여기 온 지 한 20년 좀 지나가요. 그러면은 거의 여기서 그냥. 그러면 이제 여기가 제 2의 고향이 됐어요. 와.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이제 지금 현재는 뭐 고향에 집도 없고요. 다 어떤 다른 동생들 빌려주고 저는 여기서 살기로 지금 현재까지는 작정을 했습니다. 고향에도 사실은 뭐 땅은 남아 있겠네요. 땅도 없어요. 땅도 뭐 조그만한 거 하나 있고. 하고 막판에 듣고 가서 별장지가 작업하고 이러면 딱 좋네요. 아니 뭐 제주도 좋지만 이 포항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네, 바다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참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양화에서 서양화로 변신을 물감 30만 원어치 사시면서 시작하신 우리 또 양군익 작가님.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하트 속에 두 사람,
작가님의 얼굴이 일단 좀 보이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예. 네. 이제 뭐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하트라는 어떤 모양 속에 두 사람의 얼굴이 일단 좀 보이고 있고요. 선생님 그 작품들 제목 보니까 거의가 다 하트로 명명돼 있더라고요. 그쵸? 네. 네, 선생님 그 제가 양근희 작가님 이게 인터뷰하기 전에 모시기 전에 참 뵀었었는데 이렇게 노란 봉투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꼼꼼하게도 많은 것들을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그냥 그 개인전 하셨던 것들, 아이고 개인전 하셨던 것들, 예 여기 또 제주도 바닷가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작품 전시했던 것들 이렇게 도록들을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직접 다 챙겨주셨어요. 근데 몇몇 작가님들은 전혀 준비를 안 하셔가지고 전혀 준비를 안 하셔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시는 반면 우리 양근 작가님은 이렇게 소소하게 또 세세하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아 이분이 어떤 분일까 어떤 성격일까라고 사실은 조금 제 스스로가 지레짐작했는데 역시 좀 비슷한 면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림들이 너무너무 뭐랄까 예쁘다고 할까요? 예, 아주 좀 간직하고 싶은 그런 예쁜 그림들이 좀 많이 네, 있어요. 네, 그쵸? 예, 예. 네. 근데 대부분이 이제 제목들이 하트로 시작되죠. 예, 하트하고 이제 거기 이제 소제목을 달았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여기 있는 작품들이 더 눈에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이 작품을 특별히 가져오신 이유는 뭘까요? 사실 화실에 남아있는 하트 작품이 많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구입해 가신 아. 분들이고요. 네. 많이 팔려가지고 없어서 또 이걸군요. 뭐 소소한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사실 저도 이거 보면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데려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예. 요즘 굉장히 많이 뭐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뭐 서울에 사는 키아프나 갔다 오고 그랬는데 야 이거 보면서 정말 요즘에 핫하게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예. 저도 그리면서 그림은 뭐 어려워야 된다 이런 것은 좀 싫어하거든요. 물론 작가마다 생각이 틀리지만 네네네네. 그러니까 미술 이런 걸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없다. 어떤 선입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트나 이런 것도 전 세계적인 어떤 공통의 어떤 그 기호, 상징 이렇잖아요. 네. 누구나 그 하트 보면은 사랑이라는 어떤 그 탁 연상이 되죠. 사랑, 뭐 심장,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보는 이런 일상 소소한 것을 그런 마음, 하트, 심장이라는 그런 틀 속에 넣어서 그 사물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색다른 대화인데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색다른 대화 여기도 색다른 대화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거기도 색다른 대화를 대화군요. 하다가 좋아할 수도 있고 뭐 다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뭐 강아지하고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식으로 뱀을 키우면서 사람하고는 대화하기 싫어하지만 뱀하고도 대화하는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좀 결혼을 앞두고 사실 조금 일이 좀 없었던 시기가 있어요. 마치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일이 탁 끊어진 거예요. 그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때 제가 집에 들어오면은 대화하는 사람이 이제 혼자 살 때였는데 곰돌이 인형이랑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곰돌이 인형이랑 걔는 늘 이제 들어만 주니까 그러면서 얘가 대화가 되더라고요. 하긴 좀 이상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나네요. 예. 아무튼 좋습니다. 이런 그림들 참 보고 저런 그림들 보니까 요즘에 참 핫한 느낌들의 어떤 그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첫 번째 근데 동양화를 하시다 서양화를 하시면은 뭔가 그 동양적인 느낌들이 조금 그래도 남아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 굉장히 좀 서양화로 완전히 그냥 오신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양적인 그래도 좀 수묵이나 이렇게 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느낌들은 전혀 갖고 있지 않으세요? 그림에? 어떤 분은 과거에 그랬던 동양화적인 그런 분위기가 알게 모르게 풍긴다는 분도 있고요. 네. 당신은 왜 엉뚱하게 이렇게 달라졌네요? 이런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스스로는 어떠세요?
동양화의 어떤 그림에 심취해서 그림을 열심히 작업하실 때와 지금 이렇게 유화로 전업하셔가지고 서양화를 그리셨을 때 선생님의 어떤 즐거움, 어떤 뭐 느낌, 작업에 대한 어떤 애정도 이런 것들은 어떠십니까? 예정도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에 어떤 재료의 구분이라든가 소재 이런 게 다 탈피된 시대거든요. 우리가 음식 그렇죠, 하면은 그렇죠. 퓨전 음식, 그렇죠. 우리나라 음식, 서양 음식을 믹서해가지고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듯이 음. 회화, 미술도 여러 가지 재료나 뭐 소재 이런 걸 이렇게 결합시키고 해체시켜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림 일단 좀 재미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그 미술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그 틀, 또 이론에만 그 파묻혀가지고 너무 평론가에게만 평가받는 그런 그림도 물론 좋지만은 그런 것도 탈피하는 그림도 맞습니다. 예. 존재함으로써 우리 그 일반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맞습니다. 있는 그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희 콘텐츠가 그런 예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어요. 예. 그림이 너무 갖고 있는 어떤 딱딱함 또는 공부를 해야지 꼭 알게 된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쉽게 편하게 그림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가벼운 콘텐츠로서도 작용만 하더라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함께하는 미술 이야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딱딱한 그림 이야기 또 내가 무엇인가를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선입견이나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그림을 보시면서 또 작가님들의 어떤 소소한 삶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냥 저들과 나는 크게 다르지 않구나. 저들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일 뿐 세상과 다 소통하고 있구나를 편하게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하고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아무튼 그림들이 참 좋다. 예, 뭔가 무겁다라기보다는 집에 데려가서 한쪽에 걸어놓으면은 참 좋게 예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참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런 오히려 이것이 단순히 그냥 그림이 나는 뭐 무거워서 싫어 그래 철학적인 것보다는 그걸 더 뛰어넘는 어떤 그림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또한 또 동양화에서 시작한 어떤 깊이가 여기서 묻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뛰어넘을 그런 그 철학적인 깊이는 없고요. 그냥 게으르다는 것이겠죠. 게으름. 그건 어떤 뜻인가요? 게으르다는 거는. 그래서 이런 어떤 여백 공간 같은 것도 실제로 다양하게 꾸미지 않고 놔두고 거기 팜플렛에도 있지만 네, 많이 여백이 많아요. 공백을 예, 네. 이런 데들은 그냥 피워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게으름이 여기서 묻어나는군요. 네. 다 채우기 싫으셔서. 네, 게으름. 근데 반에 또 이런 그 안쪽에 세밀하게 이제 꽃그림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세밀하게 지금 묘사가 돼 있어가지고 이건 게으르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쪽에만 이제 조금 신경 쓰고요. 나머지는 그러시군요. 네. 재밌습니다. 그림이. 자, 우리 양구직 작가님 만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림은 어떻게 이제 우리 양 작가님은 더 스스로가 좀 준비하고 계시거나 어떤 작업들을 계속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세요? 네, 요 하트도 앞으로 조금씩 더 사용을 하고요. 하트. 하트. 네.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인간과 자연, 동물 이러한 개체들이 함께 이렇게 융합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것 이런 그림을 주제로 그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림 속에 여러 가지 식물도 등장하고 사람, 곤충, 동물 이러한 매체들이 함께 섞여서 표현하는 그런 방식의 소재를 한번 택해서 그려보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동물들, 뭐 식물들이 이렇게 다 내포된 그림들이어가지고 혹시 이런 것들은 선생님 뭐 포털 사이트나 이거 들어가면 선생님의 이런 작품들을 볼 수는 있을까요? 따로 있나요? 개인전 하셨던 네. 것들에 대한 올린 것들이 있을까요? 유튜브에 양분익 개인전 검색하시면요. 유튜브도 하세요? 유튜브에 지난번 개인전 촬영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요. 양구 선생님의 제주도 살이부터 시작하셔서 이렇게 좀 그림을 접하게 된 동양화의 서양화로 넘어오는 과정을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림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다가
이 도록을 보면서 프로그램 보면서 그림이 약간 얘기가 좀 빠졌던 것 같아요. 다시 그림을 잠깐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새도 보이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새도 보이고 새가 두 마리인가요? 밑에 있고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밑에 있는 애도 새더라고요. 새 두 마리도 보이고 단풍처럼 낙엽 같은 꽃인지 낙엽인지도 보이고요. 선생님은 이런 요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떤 심상이 좀 지배했어요? 그 대화할 때의 그 모습을 주제로 했고요. 주제로 했고. 근데 저들의 대화는 그러면 상상에 맡기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 보는 이의 상상으로? 네, 네, 네. 어, 그래서 그 대화를 할 때 다양한 대화가 오고 가고 또 이렇게 우리가 새하고도 대화를 나눌 수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바다하고도 대화를 나눌 수 있듯이 어떤 생물, 무생물과도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그런 그 상징적인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생물, 무생물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하긴 제가 아까 전에 곰돌이와 대화를 나누신 듯이 예. 그런 대화를 하면서 또 심장이 뛰기도 하고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을 때 쿵딱 예, 얘가 막 뛰고 요동치죠. 예. 우리가 또 바다를 보면 바다를 본다고 심장이 멈춰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또 바다 좋은데 하면서 또 얘가 심장이 뛰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심장부터 어떤 사물을 보면은 다른 색다른 묘미가 있을 거예요. 역시 이렇게 작가님들 만나면서 같이 말씀 나누다 보면은 역시 또 한 번 공부가 되는 것이 정말 예술가들은 세상에 대해서 또 그들이 갖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그 주변에 대해서 계속적인 어떤 소통 또 다른 시선을 갖고 있는 것들을 들으면은 참 공부도 되고 저 또한 그렇게 살고 있나라는 또 한 번 또 자문도 하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선생님의 그 하트 작품들이 지금 다른 시리즈도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꼭 한번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좀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좀 권해드리네요. 우리 양궁 작가님 너무 말씀 재밌게 하셨는데 맥주 이제 더 안 드실 거예요? 한 잔 마시게 또 한 번 편집해 주세요. 평소 이렇게 많이 웃기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시죠? 저는 그 어떤 친구들로부터는 이렇게 개그맨도 이렇게 추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개그틱하세요. 특징이 웃지도 않으면서 심각한 척하면서도 가끔씩 엉뚱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한다고 그런.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개그가 넘치시고 위트가 있으셔서 즐겁습니다. 식구들 보고 한번 내가 그 개그맨 시험에 한번 봐볼까 했더니만 식구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양군이 작가였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드립니다.